싼 커피를 팔면 마진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 수익성 확대 비결이 뭔가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좁은 점포에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메가커피 매장들을 보면 키오스크가 매장 안보다 매장 밖에 있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테이크아웃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정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고정비라는 것은 숨만 쉬어도 발생되는 비용으로 고정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공정위 자료를 보면 단위 면적 3.3제곱미터당 메가커피 매출액은 2,025만 원으로 전국 커피 가맹점 단위당 매출인 805만 원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가성비 전략을 펼친 결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가커피의 성장 비결은 또 있을까요? 메가커피가 저가 커피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효과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2022년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거액의 광고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하우스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광고 선전비는 36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2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연계된 마케팅이나 그 외의 판촉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어쨌든 광고를 늘렸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죠. 지난해 엔하우스의 판관비가 총 726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17%가 광고비로 지출됩니다. 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 커피는 지난해 말에 BTS의 비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60억 원 정도를 광고비로 이제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가 커피 시장에서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광고비 경쟁도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격적인 광고비 경쟁이 앞으로 이제 계속 과열될 경우에는 과도한 판관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엔하우스는 2022년 대비 지난해 판관비만 2배 이상이 늘어난 상태로 앞으로 저가 커피 시장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는 무거운 판관비가 앞으로 짐이 될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여력이 위축이 되면서 커피 시장에도 저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저렴한 커피로 승부를 보는 메가커피가 지난해 크게 매출이 성장하면서 커피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의 약진을 두고 우리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여력 위축이 커피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알아볼 주제, 메가커피 폭풍 성장의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정준우입니다. 오늘은 먼저 저가 커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가 커피 브랜드의 약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공시 시스템을 살펴보면 국내 커피 전문점 매출 1위는 압도적으로 스타벅스가 차지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 2조 9,295억 원으로 올해도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3조 원 매출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타벅스에 이어서 국내 커피 전문점 중 매출 2위는 CJ가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입니다. 투썸플레이스의 지난해 매출은 4,801억 원으로 2022년 4,282억 원에서 12%나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메가커피인데요. 메가커피는 지난해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엔하우스의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 엔하우스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310억 원에서 694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1, 2, 3위가 매출이 모두 늘어났는데 이제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거의 2배, 100%에 육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업계에서는 저가 커피를 주력으로 삼는 메가커피의 사업이 소비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커피 시장은 소비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커피 및 커피 대용품 수입액은 12억 3,932만 달러로 2022년 14억 3,556만 달러에서
13.7% 정도 감소했습니다. 커피 등 커피와 관련된 물품의 수입액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까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자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할 돈이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매일마다 마시는 커피 값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저가 커피 매출액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 여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이제 가계 신용대출 총액은 1,886조 3,647억 원으로 2022년 1,867조 5,533억 원에서 19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기준금리도 계속 3.5%를 유지하면서 시중금리는 그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4, 5%, 많게는 뭐 6%, 8%까지도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커피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커피를 계속 마셔야 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소비 여력은 줄어들었는데 커피는 계속 마셔야겠다. 그렇게 되면 보다 싼 커피를 찾겠죠. 한 잔 마실 돈으로 두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커피 소비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국내 커피 전문점 매출 1, 2위인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의 한국인의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보면 주로 이제 사이즈 기준으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가격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메가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한 2,000원 정도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메가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마실 수 있는 셈이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메가커피가 저가 전략을 잘 활용해가지고 매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메가커피가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우리들의 주머니도 앞으로도 아쉽지만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저렴한 가격의 커피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에 메가커피가 올해도 지난해처럼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